여러분, 당신이 지금까지 배워온 세계사는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구텐베르크가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를 발명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유럽이 인쇄 기술의 시작이라고요? 역시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무려 78년이나 앞서 한국에서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로 책을 인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이 지금 세계 역사학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왜 우리는 이토록 중요한 우리의 역사를 몰랐던 걸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이야기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역사학의 성지라 불리는 프랑스의 파리, 소르본 대학교. 한 여학생의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1450년대 구텐베르크의 혁신적인 금속 활자 발명은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꾼 위대한 발명이에요. 브르노 교수의 당당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집니다. 프랑스인 클레어는 자부심에 가득 차 고개를 끄덕입니다. 유럽의 우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실례합니다, 교수님. 조용하지만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두의 시선이 교실 뒤편으로 향합니다. 한국인 교환학생 민지였습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된 직지심 체요절은 1377년에 한국에서 금속 활자로 인쇄된 책인데요. 이는 구텐베르크보다 약 78년 앞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간 교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교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클레어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말도 안 돼. 구텐베르크가 최초가 아니라고. 그것도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이. 클레어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녀가 평생 믿어온 역사가 단 한 문장으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교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황급히 주제를 바꿨지만 교실을 떠나는 클레어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의심, 그리고 호기심이 뒤엉켰습니다. 잠깐만. 클레어는 강의실을 나서는 민지를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내가 방금 한 말 증명할 수 있어. 그 직지 뭐라고 했지? 정말 금속 활자로 인쇄된 거야? 증거가 있냐고. 클레어의 목소리에는 적대감이 가득했죠.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유럽 문명의 우월성이 도전받는 순간 그녀의 자존심은 심하게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적대감 대신 따뜻한 미소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물론이죠. 직지심 체요절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어요. 실제로 지금 파리에 있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답니다. 클레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파리, 그것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그런 유물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니. 하지만 왜 우리는 이런 중요한 사실을 몰랐던 거지? 민지의 대답은 조용했지만 강력했습니다. 서양 중심의 역사관 때문이 아닐까요? 역사는 종종 권력을 가진 자들의 시각에서만 서술되니까요. 그 말은 화살처럼 클레어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불편한 진실 앞에서 그녀의 자존심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 직지 직접 볼 수 있을까? 민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다음 주 토요일 국립도서관에서 특별전이 열려요. 함께 가실래요? 그렇게 시작된 여정은 클레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클레어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도서관을 뒤지며 동아시아 인쇄술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아보았죠. 처음에는 단순히 민지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였지만 점점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중요한 사실이 우리 교과서에 없을 수 있지? 정말 우리가 역사를 잘못 배워온 걸까? 토요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국립도서관 특별전 시실에 들어서는 순간 클레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유리 케이스 안에 보관된 그것이 있었습니다. 직지심 체요절.
이게 정말로 1377년에 인쇄된 거야? 클레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설명 패널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직지심체요절 1377년 고려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인쇄.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인쇄본. 믿을 수 없어. 이런 정교한 인쇄술이 14세기 한국에 있었다니. 우리는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민지는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금속 활자를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고 틀에 맞춰 조합한 다음 한 면씩 인쇄했어요. 상상해보세요. 수천 개의 글자를 정확하게 만들어 책으로 찍어낸 그 정교함을. 클레어는 말없이 유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교차했습니다. 평생 당연하게 여겨온 역사적 사실이 눈앞에서 뒤집히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지식에 처음으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런 중요한 문화재가 왜 한국에 돌아가지 않는 거지? 민지의 미소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문화재 반환은 복잡한 문제예요. 하지만 적어도 직지의 가치와 역사적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그 말에 클레어는 처음으로 자신이 속한 유럽의 문화적 독점과 오만함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박물관과 도서관에 전시된 수많은 다른 나라의 문화재들이 떠올랐어요. 근처 카페에 앉아 클레어는 끝없이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고려시대에 이미 그런 정교한 금속활자 기술을 가질 수 있었던 거야? 민지의 설명에 클레어는 점점 더 한국 문화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금속 공예 기술이 발달했어요. 특히 청동 주조 기술이 뛰어났죠. 그리고 유교와 불교의 영향으로 책과 문자에 대한 존중이 매우 컸어요. 지식을 보존하고 전파하려는 열망이 금속 활자 개발로 이어진 거죠. 그런데 왜 이런 혁신적인 기술이 동아시아에서 서양으로 전파되지 않았을까? 왜 역사책에는 한국의 업적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거지? 민지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리적 거리, 언어 장벽, 그리고 당시 동서양에 제한된 교류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역사는 승자가 기록하는 법이니까요. 그 말에 클레어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민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혹시 여름방학에 계획 있으세요? 한국에 같이 가볼래요? 직지심체요절의 고향인 청주도 방문할 수 있을 거예요. 제 고향이기도 하거든요. 클레어의 마음은 이미 한국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을 일이지만 지금은 온 마음이 그 제안으로 설레었습니다. 정말 그거 환상적인데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 특히 이 직지가 만들어진 곳이라면 더욱더. 다음 몇 주 동안 클레어는 민지에게서 한국어 기초도 배우고 여행 계획을 세우며 설렘 가득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은 그녀가 갑자기 동아시아 여행을 결정한 것에 의아해하셨지만 클레어의 열정을 보고 응원해 주셨죠. 직지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구텐베르크가 최초의 금속 활자를 발명했다고 믿고 있을 거야. 어느 날 클레어는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역사적 진실이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을까? 마침내 7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클레어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한국이야? 파리 샤를 드골 공항보다 훨씬 현대적인데 얼마나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클레어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소박한 동양의 모습이 아닌 초현대적인 공항 건물과 첨단 기술의 향연이었습니다. 민지는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여러 차례 선정됐어요. 한국은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나라거든요. 고속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과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 풍경에 클레어는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서울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현대적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이미지는 완전히 잘못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발전된 나라일 줄 몰랐거든요. 민지는 너그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많은 서양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은 50년 만에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잘 모르죠. 호텔에 짐을 풀고 두 사람은 현대적인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맛보는 비빔밥, 불고기, 그리고 소주의 맛에 클레어는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반찬이 함께 나오는 식문화는 처음 봐. 색감도 예쁘고 맛도 다채롭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서울 탐방이 시작되었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함, 인사동의 전통 공예품, 남산 서울타워에서 바라본 도시의 파노라마 전경까지. 매 순간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서울 도심 한가운데 있는 청계천이었습니다. 콘크리트로 덮여있던 하천을 복원해 생태 공간으로 만든 이야기를 들으며 클레어는 한국의 환경 보존과 도시 재생에 대한 노력에 감명받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나라구나. 전통을 지키면서도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야. 프랑스도 배워야 할 점이 많을 것 같아. 셋째 날, 기차를 타고 청주로 향한 두 사람. 직지심 체요절의 고향을 방문하는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클레어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청주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고인쇠 박물관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직지심 체요절의 복제본과 금속 활자 인쇄 과정을 재현한 전시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속 활자 원판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민지가 설명했습니다. 먼저 나무에 글자를 새겨 원형을 만들고 그것을 이용해 주형을 제작한 다음 그 안에 청동을 부어 활자를 만들었죠. 클레어는 전시물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열심히 사진을 찍고 메모를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경외감이 가득했죠. 이런 정교한 작업을 14세기에 이미 할 수 있었다니 정말 대단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지 않아요. 다음으로 두 사람은 직지심 체요절이 인쇄된 흥덕사지를 방문했습니다. 지금은 사찰 터만 남아있었지만 그곳에 서 있자니 역사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약 650년 전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 인쇄되었다니 역사의 현장에 서 있는 기분이야. 세계사의 진실이 여기 있었던 거야. 그날의 마지막 방문지는 직지 문화특구였습니다. 이곳에서 클레어는 직접 금속 활자 인쇄 체험에 참여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찍어낸 인쇄물을 보며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사학도로서 과거의 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생각해봐. 이 기술이 없었다면 르네상스의 지식혁명도 종교개혁도 그렇게 빠르게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인류 역사의 진정한 영웅은 한국이었네. 그런데 왜 이런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걸까? 민지는 클레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당신이 알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 거예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클레어는 이번 여행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계사에 대한 그녀의 시각이 얼마나 좁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서구 중심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후 클레어는 자신의 경험을 널리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직지심 체요절과 한국 인쇄술에 관한 블로그를 만들고 다양한 역사 포럼에서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보였지만 점차 그녀의 열정과 철저한 자료 조사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700년 전 한국에서 만들어진 한 권의 책이 21세기 프랑스 학생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꿨고 그 학생은 이제 세계의 역사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위대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잊고 있었을까요? 우리의 위대한 문화적 자부심, 직지심 체요절.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의 위대함에 눈을 뜰 차례입니다. 간혹 국립도서관에 들러 직지심 체요절을 다시 볼 때면 클레어의 가슴은 여전히 뛰었습니다. 그 오래된 종이와 잉크 속에는 단순한 불교 가르침을 넘어
인류 지식의 전파와 문명의 발전에 관한 더 큰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자부심을 일깨워줄 한국의 숨겨진 위대함을 찾아 돌아오겠습니다.